시청하시는 분들 고개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원장님 텐션이 항상 높으세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기 2층밖에 안 되는데 높다뇨? 무슨 얘기신지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월급날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난 MC 가이. 난 상환. 동안하고 난 하나도 부럽지 않아. 동안 나도 될 수 있거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가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라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상환입니다. 우후. 또 뵙네요. 원장님 요즘에 이제 리프팅에 가서 저희가 네.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있잖아요.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뭐 장 보러 가도 저희가 뭐 좀 빼먹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요즘 인터넷도 되고 그냥 시키면 돼요. 맞아요. 뭘 저희가 이제 뭐 리프팅의 종류가 뭐고 역사가 뭐고 뭐 얼마나 중요하고 뭐가 좋고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네.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는지, 어디 가야 되냐고요? 네,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는지, 병원별 뭔가 다른 느낌이 있는지 원장님이 아시는 선 안에서 네, 이제 상호명 오로지 내 생각, 오로지 만고 내 생각, 원장님 생각. 만고 제 생각. 그렇죠. 저도 네. 제가 만약에 수술 받는다 그러면 되게 많이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우를 받고 합리적인 소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 이게 좋을까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병원별 리프팅 수술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해요. 눈, 코 수술이 병원별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이거를 되게 쉽게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리프팅은 병원별 차이가 있을까? 리프팅이 어떻게 보면 기반이 약간 보톡스 필러나 이런 뿌띠나 이런 실리프팅 이런 거 비슷한 거에서부터 오히려 베이스가 넓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보니까 리프팅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눈, 코, 윤곽 이런 것들 그건 너무 다 다르지? 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리프팅의 기본 시작을 처진 거 많이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많이 올려주면 되니까 결과 자체도 많이 올려준 데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다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거와 비슷한 느낌으로 그러면 지방흡입병원은 그럼 다 결과나 방식이랑 다 비슷할까요? 뭐 흡입이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 그냥 있는 만큼 다 뽑는 거니까. 흡입에 대해서도 단순히 많이 빼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빼서 이를테면 많이 빼주기 때문에 몸무게 키로수가 많이 줄었다. 그럼 좋아할 거냐? 그건 아닌 거죠. 균형 잡히게 빠져야 되는 거고 어느 부분이 파여서는 안 되는 거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리프팅이라고 단순히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같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얼굴형은 다 다르니까. 일단 또 다른 게 리프팅이라고 말의 이 범주가 너무나 커요. 그쵸, 리프팅 그쵸, 범주가. 그쵸. 그래서 리프팅은 그 안에 시술도 포함될 수 있고 실도 포함될 수 있고 크게는 수술 안면거상까지 너무 범위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인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리프팅의 한 분야일 수도 있는 보톡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료가 중요하죠. 보톡스가 어떤 보톡스인지 그리고 얼마큼 희석하고 놓는 부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시술자별로 격차가 많이 줄고 있다 그런 느낌인데 실 리프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실은 또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실을 어떻게 쓸 건지 시술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도 일률적이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수술 같은 경우로 하면 이거보다 더 복잡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잘 고르고 잘 찾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끄죠. 뭐야 필요 없다는 얘기네. 이거 답 없어. 에이 네가 알아서 잘해 이런 얘기잖아 하고 여기서 딱 끊으시게 돼요. 이제 잘가 어디 가서 받냐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도 눈코처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리프팅 시장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리프팅 수술이라든가 여기까지 발전해온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때 역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막 몇 년 전부터 리프팅의 부흥기 같이 수술도 많아지고 이러고 있는 시기거든요. 리프팅 받는 분들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리프팅 수술의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피부의 잔주름 좀 없어지고 좀 젊어 보이는 느낌이면 그치.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그냥 당겨주고 피부 처진 것 좀 잘라주고 그렇게 해도 결과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술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쌍꺼풀이 없는 환자한테 쌍꺼풀 생기면 이뻐졌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한테 어울리고 쌍꺼풀 모양도 중요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리프팅도 본인에게 어울리는 방향으로 수술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다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리프팅하고 광대가 커졌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여기가 반대로 말하면 볼페 힘도 생겼어요. 이렇게 말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올려주는가에 따라서 요 안쪽에 있는 흔히 얘기하는 스마스라든가 그 볼륨을 어느 쪽으로 올려주는가에 따라서 얼굴의 형태와 모양 달라진다는 거죠.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 여기 안쪽에 있는 볼륨 밀어볼게요. 이렇게 올려주면 어때요? 광대가 커 보이죠? 굉장히 크죠? 화면 안에 들어오나요? 화면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하지만 이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는 광대가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뒤쪽에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주면 얼굴이 좀 더 샤프해 보여요. 광대 커 보이는데요? 광대 커 보이나요? 네. 저 원래 광대가 큰 사람이었어요. 요 위치를 45도로 올려주느냐, 이 방에서 이렇게 45도로 올려서 여기를 부각시키느냐, 뒤쪽 라인을 여기를 올려서 턱 라인을 올리면서 90도로 올려주냐에 따라서 얼굴 형태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따라오는 건데. 어디 따라왔죠? 누가 따라왔죠? 얼굴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찢어지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고 가 더 잘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데 원인은 있어요. 피부를 너무 과도하게 잘랐다든가 혹은 이나 그런 부분들이 수술 이후에 생겼다든가 그랬을 경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게 생기는 경우는